추석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8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이후에 저희가 또 다시 모였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 제작진과 뭐 다음 카카오 측과 또 사회 봤던 이동윤 씨 뭐 등등 너무도 열심히들 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또 뭐 또 소감이 저는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장미천. 또 원투펀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천한지는 모르겠는데 미치는 거는 같아요. 아니 근데 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가 언제 그렇게 아이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겠습니까? 뭐 마치 내가 아이돌이 진짜. 된 것처럼 그런 환상을 좀 맞아요. 그냥 심어줬던. 집에서 받았던 그 서름. 예. 네, 그거를 이제 밖에 나왔을 때 요거 하나만 해줘도 막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 맞아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럴 때 너무 네. 붕 뜨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어깨 뽕 들어갔다 뭐 이런 소리 들리니까 맞아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또 하이라이트로 드렸으니까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또 이제 들어가자면요. 주제를 말하기 전에 힌트도 드릴 겸 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상품 주는 거죠. 저희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요. 오늘은 무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된 토트넘의 전 감독 포체티노 감독이 네. 있는데 네. 이 포체티노 감독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다행시를 한번 그렇겠죠. 지어볼게요. 네. 이게 힌트예요. 먼저 누가 하시겠어요? 갑자기? 불러보세요. 네, 포르투갈, 포르투갈, 체코, 티벳, 노. 노르웨이 다 못 가봤다. 제가요. 이 장 의원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너무 갑자기 전 확 훅 들어와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원래 나는데 원투펀치는 훅 한 방입니다. 그냥 포하니까 저는 저희가 졸개니까 포졸이 되고 싶어요. 체코에 가서 티. 티아라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의식의 흐름이죠. 노. 노노노노. 저도 한번 해볼게요. 포. 포기하지 말고 예. 체념하지 말고. 오, 이건 준비해 왔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본인은 이거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1분 전에 알았어요. 방송 우리보다 켜기 좀 1분 빨리 전에. 알았어. 티, 티나지 않게 노. 노력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다. 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노력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네. 포체티노 감독의 이름으로 사행시를 지어서 저희 또 카카오톡 원투펀치 플러스 친구에게 보내주시면 센스 넘치는 답을 찾아서 저희가 세 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포체티노 인사이드 스토리 책 3권을 여러분들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선물 굉장한데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부 주제가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뉴가 토트넘에 가져온 변화, 지금 4경기 했잖아요. 3연승하고 맨유 원정에서 1패. 현재까지 무리뉴의 토트넘은 평가가 어떨지.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무리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방송을 한 번 했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은 지금 초반에 이어지고는 있죠. 그때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조세 무리뉴 감독은 팀의 동기부여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한 감독이고요. 사실 조세 무리뉴 감독의 감독 스타일은 우리가 전략, 전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도 전략은 대담하고 전술은 세심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감독들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요즘에 특히 한 6, 7년 사이에 전략가형 감독보다는 전술가형 감독이 많이 늘었어요. 전략가형 감독이라는 거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저는 대표적인 감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의 어떤 축구에서 지켜야 될 기본 철학을 일단은 강조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볼 소유권을 잡고 있을 때 언제 올라와야 되는지, 또 어느 지점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또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또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볼 소유권을 찾아왔을 때 상대 골문과 가장 근접한 쪽으로 공격 루트가 확인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루트가 있을 때는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공격 방식이다. 라는 뉘앙스의 얘기도 첼시 부임 때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야 확보가 좀 안 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횡패스나 백패스를 돌려서 점유율을 일단 확보한 이후에 시야 확보가 된 이후에 다시 또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루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신의 축구 철학에서 다른 감독들보다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전술적 그런 철학 하에서 선수들에게는 이제 각자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4-2-3-1 전형을 가지고 이번에 게임 플랜을 잡았다. 그러면 선수들에게는 그 선수들마다의 각자의 롤을 심지어는 이제 문서화된 형태로 아주 세밀하게 보내주는 감독이에요. 직접 면담도 하지만. 그래서 그 위치에서 공격할 때는 이제 어떠한 활동 영역을 추구를 하는지 또 수비 전환될 때 어떠한 커버 영역과 어떠한 롤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어주는 감독이에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뭐 하프 스페이스에서 뭐 이렇게 3자 플레이에서 그런 패턴 플레이를 만들거나 뭐 해서 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전략 방향 감독이고 약간의 자신의 틀에서 선수의 어떤 변화나 부분적 변화만 해놓고 그 앞에 다가올 경기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게임 플랜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코스전까지 챔피언스리그를 다 병행했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주축 선수들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아스타나 원정에서 1군을 쉬게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일단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고 좌우에 또 다니엘 제임스와 레시포드 같은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윙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크라멘토 코치와도 얘기를 했지만 그 게임 플랜은 또 전반전은 체력 소모를 조금 줄이면서 지역 방어 형태로 내려서서 사이드 쪽에 대한 수비를 좀 강화하는 그래서 플랫한 비대칭이 아니고 플랫한 빌드업과 플랫한 포지셔닝 하에서 운영을 하고 후반에는 존 프레싱 형태로 약간 비축했던 힘을 가져가서 그때 승부를 좀 보려는 게임 플랜이었는데 이제 레시포드한테 당하면서 그 게임 플랜은 무너졌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조세 무리뉴 감독은 큰 전략적 틀, 게임 플랜, 큰 틀과 자신의 어떤 큰 철학을 제시해주는 감독인 건 맞지만 선수들에게 어떤 세부적인 전술을 만들어서 아주 자기 팀이 잘 조직화해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서 만드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 전술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자신의 철학을 선수들에게 주입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은 중하위권 같은 팀한테는 안 맞다고 보여져요. 왜? 일단 큰 틀을 던져놓고 그리고 게임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세부 전술, 부분 전술은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탑 클래스 팀이 많고 선수층이 두꺼운 그런 강팀, 그런 팀에 적합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약간 선수들의 스쿼드의 이 질이 떨어지는 팀, 강팀이라도 그런 팀이 생길 때는 조세 무리뉴 감독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원하는 축구가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측면, 특히 윙어는 수비 가담을 많이 강조를 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 와서는 일단 처음에 분위기를 잡고 또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를 심어주고 선수의 롤을 예를 들어서 델리 알리 같은 경우는 딱 뭐 거의 10번에 가까운 그런 롤로 예전과는 다르게 좀 치중시키게끔 해주고 측면 윙어들은 또 수비 가담을 강조시키고 그런 것은 성공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세 무리뉴 감독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 자체가 백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탑 클래스들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클래스가 측면 수비수나 일부 포지션에서는 던져놓고 큰 그림을 던져주지만 거기서 스스로 풀어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12월 달 1월 초까지의 행보, 그때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정도 되면은 조세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의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전히 조세 무리뉴 감독의 한 의원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번 커리어가 토트넘에서의 감독 커리어가 본인이 과연 감독으로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떨어질 수 있느냐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세 무리뉴 감독은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약간 전술가형 감독들이 지금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같이 겨뤘을 때 그것에 맞춰서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예전의 선수들을 다뤘던 패턴하고 조금 본인이 이젠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학습은 한 정도지 지금 감독으로서 전술적인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됐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맨유 시절 정도의 수준에서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지금 밀고 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